이 정부 들어서 남북관계도 껍질로는 평화를 포장하고 있지만 하나도 해결된 게 없습니다. 북한은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도중에도 핵개발을 하고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고 있었다는 증거들이 여기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도 엉망이죠. 뭐 새삼스레 주택정책 말할 필요 없습니다. 국민들이 드디어 김현미 장관 경질하라는 목소리까지 나오는데 그보다 몇 배로 더 심각한 문제가, 만약에 문제가 국내 경제가 이렇게 불안한 가운데 1997년이나 2008년 같은 상황이 다시 벌어졌을 때 누가 우리를 도와줄 것인가. 뭐 경제 12의 반열에 들어섰으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 경제는 다 상호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몇 나라만 한번 봅시다. 이 정부는 정말 외교를 적폐청산처럼 처리해 왔어요. 가장 가까운 미국을 봅시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데도 끝까지 만들겠다는 겁니다. 비핵화하고 페이스를 맞추자 하는데 그건 비핵화하고 관계없다고 그러고 봅니다. 미국이 비핵화하고 종전선언도 같이 가자고 하는데 우리는 끝까지 특사를 보내면서 종전선언을 유엔 이후에는 김정은에게 약속해 주겠다라는 책임감을 느끼면서 내일 특사를 보내겠다 합니다. 뾰족한 수 없죠. 사실 구구절에 초청받아도 감당하기 어렵지만, 결정 내리기 어렵지만 초청 안 해준 게 천만다행인 줄 모릅니다. 미국에게 우리가 이렇게 말로는 한미동맹 한다고 하면서 미국이 지금 이렇게 나섰어. 비핵화와 종전선언은 페이스를 같이 해야 된다는데도 끝까지 나가는 데 대해서 미국은 우리한테 보복을 할 겁니다. 그 대가를, 보복이란 말이 너무 섹시하다면은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바로 눈앞에 보는 주한미군, 주둔군, 방위분담 문제, FTA 개정 문제, 관세 문제, 뭐 관세 자동차, 철강, 세탁기에 대해서 관세 올린다고 하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용감무상하게 결연하게 대응하겠다 하더니 그 말 한마디 후에 결연이고 뭐고 지금 말도 없어요. 결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중국 꼴 한번 보세요. 지금 얼마나 피를 흘리고 있는지. 그 피가 낭자하니까 구구절 안 간다는 거예요. 뭐 시간이 없어? 중국에서 북한 하루 갔다 오는 게 뭐 아프리카 정상, 중국 아프리카 정상회담 하는 게 9월 4일이면 오늘이면 끝나는데 그때까지 시간이 안 돼? 11일부터 동방경제포럼 러시아하고 한다고 거기 가기 바빠서 안 돼? 이제 와서 핑계줘. 미국이 팔을 비틀고 너 이딴 식으로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협조 안 하면 무역 강도, 전쟁 강도 높이겠다 하니까 꼬리 내린 거예요. 중국도 겁을 내는 미국을 우리는 겁을 안 내고 있어요. 불필요하게 두려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핵 문제는 우리 문제인데 같이 해결하자라고 하는데 이 정부가 꼭 앞서 나가겠다는 거죠. 지금 북한 석탄 문제 입 다물고 있어요. 미국이 입 다물고 있단 말입니다. 왜 안 터질 것 같아요? 세컨다리 보이콧 우리에게 고삐 안 땡길 것 같아요? 시간만 보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가 왜 푸틴이 왜 북한을 안 가고 중국이 왜 북한을 안 갑니까?
세컨다리 보이콧으로 중국, 러시아 목을 끌고 있으니까, 잡고 있으니까 미국이 한 달 내에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세 번이나 세컨다리 보이콧 제재가 3번이나 내리쳤어요. 북한과 직접 거래를 안 해도 북한과 거래 관계에 있는 은행과 거래를 하거나 지원하거나 그런 기업이 있거나 등등. 지난달 3일, 17일, 25일. 안녕하세요. 김복순 선생님. 오늘 배경이 좀 바뀌었습니다. 김정일이 2002년 와보고 상전벽해를 이룬다고 하는 상해에 와 있습니다. 그래도 나라가 걱정돼서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미국이 우리한테 되돌릴 수 있는 부메랑 어마어마합니다. 일본 한번 봅시다. 그 내용이 합당하든 안 하든 물밑으로 뒤로 해결하는 것 아니고 노골적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합의해 놓은 한일 간의 위안부 문제를 노골적으로 문정부 와서 이것은 국민이 찬성하지 않는다는 명분을 걸어서 깼어요. 일본에게 주는 국가적인 모욕감, 일본 반드시 돌릴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97년 IMF 터졌을 때 20조를 바로 대준 나라가 일본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버스 대준 건 아니지만 우리가 망하면은, 경제적으로 망하면 일본의 파급 효과도 바로 미치는 영향도 크니까 도와준 거지만 어쨌든 20조를 도와줬어요. 우리 그때 외환 보유고가 2조 달러밖에 정도 안 돼 있을 때에, 2조 원밖에 안 돼 있을 때에 20조 달러가 아니라 일본이 20조 원을 도와줬어요. 10배를 도와준 겁니다. 구사일생 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 일본은 우리가 그때서야 이게 일본이 준 기축통화 국가국, 준 기축통화가 우리 도와주는 게 이렇게 엄청난구나를 느끼고 2000년 통화스와프를 맺었어요. 2015년까지 기복이 있었지만 잘 끌어오다가, 사실 2015년까지 오는데 MB 때의 독도 방문 때문에 이게 통화스와프가 크게 한번 흔들리다가 약간 줄여 잡음도 있다가 어쨌든 2015년에 끝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끝내고 그것을 다시 재계약하려고 하는데 부산 영사관 앞에 소녀상 설치 문제를 두고 왈가왈부하다가 지금까지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데, 이 정부 들어와서 가장 큰 폭탄을 때린 게 공개적으로 한일 간의 위안부 협정 합의한 거 무효다, 국민이 동의하지 않다고 깨버렸어요. 국가 간의 약속을. 외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적폐청산처럼 다른 거예요. 꼴 보기 싫다고 그냥 너 깜빵 가라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소녀상 치우라는데 왜 안 치워? 에? 참, 소녀상 치우지 말라는데 왜 건드리는 거야? 위안부 문제 할머니들이 아직까지 불편하다 하잖아.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밀어붙였더니 일본이 지금 통화 스와프를 엄청난 무기로 쓰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축통화국 중에서 중기축통화죠. 미국이 기축통화, 중기축통화, 일본의 엔, 중국의 위안화, 스위스 프랑, 유로, 이런 중에서 우리가 지금 일본과 가지고 있는 통화 스와프량이 제일 커요. 700억 달러예요. 멈춰줬습니다. 아직 재개가 안 돼요. 얘기하자 할 때마다 일본하고 쉽게 얘기가 안 돼. 일본이 이걸 열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왜 끌고 부치럼을 일으켰냐고요.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족시켜주는 건 국가 간의 협약을 깨는 게 아니라 국내 문제예요, 국내 문제. 중기축 통화, 우리는 미국과는 통화 스왑이 없습니다. 그나마 중기축 통화에 해당하는 국가와 통화 스왑을 가지고 있는 게 중국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중국하고는 2008년에 맺었습니다. 500억 달러. 일본보다 200억 달러 적어요. 그럼 중국한테 계속 그 통화 스와프에 매달려 가지고 해결, 물론 우리가 캐나다하고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맺었으니 걱정 없다? 기축통화 아니에요. 그 무게감이 전혀 다릅니다. 지금 국내 주택 문제 때문에 정말 나라가 어느 순간에 미국 연방준비국에서 이자는 계속 올리는데 우리는 지금 위자를 이한열 총재가 잠을 못 잘 거예요. 붙들고 있지만 언제까지 붙들고 있을 거예요?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국토부 장관 취임하고 난 뒤에 가만히 있으면 이 정부의 트레이드마크는 가만히 있으면 2등이라도 한다라고 저는 하고 싶어요. 괜히 건드려서 주택 문제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문제 터지면 누구에게 손 벌려야 돼? 일본하고 미국이에요. 중국에게 손 벌려? 중국 지금 미국의 미중 전쟁 때문에 KO 펀치 맞고 정신이 없어요. 지금 다시 일어나기는 했지만 비틀비틀 일어나서 다시 싸우려고 하고 있지만 비틀거리는 거예요. 그럼 미국 눈치 본다고 구구절도 안 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좀 훅으로 때리지 말고 펀치 날리지 말고 그냥 가볍게 잼만 넣어달라고 하는 제스처예요. 그뿐입니까? 또 UAE 봅시다. 아니 도대체 UAE하고 합의된 걸 이 이명박 정부 때 합의된 거면은 그게 군사 개입을 얼마나 구체화하고 어쩌고 간에 우리가 아크 부대까지 파견을 시켜가 갈 때는 국가 간의 적당한 아크 부대가 그냥 평화유지군이 아닙니다. 특수전 작전부대예요. 170명을 그때 보낼 때는 우리 정부도 중동에 있어서의 UAE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쓸 수 있는 게 여러 가지입니다. 북한이 이란하고 가까우니까 UAE가 이란을 적국으로 생각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그 레버리지로 쓸 수 있고 그 후에 원전도 우리가 얼마나 팔아먹었습니까? 20조. 그 뒤에 60년간 지원해주겠다라는 돈으로 54조를 우리가 받는 계약을 맺었는데 느닷없이 이 정부 와가지고 야 이거 UAE하고 이 원전 파는 계약하면서 MB가 뭐 띠먹은 게 없나? 혹시 뒤에 안 보이는 계약이 없나? 그거는 비밀리에 국내 조사를 할 문제예요. 만약에 있다 치면은 UAE까지 달려가가지고 이 국가 간에 한 이 협의를 MOU를 깨느니 어그리먼트를 취소를 하느니 더더구나 그 타이밍이 언제예요? 국내에서 탈원전 하니까 그걸 탈원은 문 대통령이 탈원전이 자기가 국민에게 약속한 가장 큰 약속 중에 하나라고 정말 쓸데없는 약속했어요. 환경단체들 양심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세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70년간 참 60년간 심어놓은 나무들을 다 자르고 산 꼭대기에 태양광판을 중국서 사와가지고 그 널널이 깔아놔놓고 전기값 오르니까 1, 2만원 깎아주고 그것도 조건부로. 조현만님 감사합니다. 중국판 태양광판을 사와가지고 우리나라는 태양광 패널로 전력 생산이 원자로보다도 더 싸게 나올 수 없는 기후 구조를 가졌어요. 몽골처럼 확실한 강우량이 적으면서 40도, 여름에 40도 끝없는 사막과 초원에 태양광판 널어놓으면은 깔아놓으면 그대로 열 흡수가 되는, 그게 전력으로 생산되는 그런 기후 구조가 아니에요. 사시사철에 때없는 철없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변화 무상한, 그리고 일조량도 택없이 태양광판을 성공적으로 하기에는 부족한
눈 감고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삼척동자도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한편 국내에서 이 짓 하면서 UAE 가서 뭐 그때 군사협약이 뭐 제대로 안 돼갖고 혹시 MB가 뭐 먹은 거 없냐 이거 뒤집어 놓으니까 UAE에서 보니까 아랍에미리트에서 보니까 야 이거 한국 국내 내에서도 말이야 우리한테 향후 60년간 AS 해주고 원전 20조 원에 해달하는 원전 플랜트를 건설해준다 해놔놓고 국내 자체가 탈원전 정책으로 바뀌면 이거 뒤에 누가 팔로우를 해주냐? 누가 뒤에 운영을 책임지나? 불안한 거 당연한 상황인데 그걸 걱정하지 마시오가 아니라 국내 상황은 정반대로 가면서 가서 맺어놓은 그때 해놓은 UAE 유사 사태 시 한국 군사가 지원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없애자 하니까 UAE에서 칼둔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도 재고해보겠다. 뭐라 그랬어요? 원전 계약을 파기하겠다가 아니라 국교를 단절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이렇게 그 나라를 수모를 줍니다. 그래 놓고 임종석 달려가고 비서실장 달려가고 국방부 장관 달려가고 외교부 차관 데려가고 국방부 장관이 그 부대 군부대 위로하러 간다면 위문하러 간다면서 왜 협정을 다루는 외교부 차관을 데려가고 원전 문제 해결하러 간다고 하면서 왜 국방부 차관을 임종석은 데려가느냐고요. 그래놓고 UAE가 최근에 들어서 야 너들 아무래도 못 믿겠다. 그때 우리하고 약속해놓은 이 군사지원협약이 믿을 수 없다. 한국 놈들 하는 꼴을 보니 비준해라. 임종석이 가서 해결하겠다 그랬다. 지금 국내 문제가 남북 문제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고 지금 달려가가 바로 칼둔한테서 그래 없던 일로 하자. 내가 비준해달라고 얘기한 건 그냥 너들 진심을 한번 떠보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로 깔아앉을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소리. 그 임 실장이 나서가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중동의 정치관계 얼마나 복잡한지도 모르고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르고 천지도 모르고 지금 깨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뭐 임종석 실장만 가면은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왜 끌거가 부스럼 일으켰냐고요. 군사협약 비준 문제 얘기도 안 나. 그쪽에서 비준해달라는 얘기 나올 필요조차도 없는, 영어로 말하면 as it is, 있는 그대로 두고 UAE와의 협력을 강화해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한국 원자로를 다른 나라에도 팔아먹고 그 뒤에 운용 서비스도 해주는 돈도 받아먹고 더더구나 세계 7위의 627위의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국인 UAE를 붙들고 있으므로 이란이 미국의 세컨다리 보이콧에 걸릴 때에 가장 큰 우리가 석유 수입노인 이란이 타격을 입을 경우에 석유 수출에 타격을 입을 때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라인으로 쓸 수 있는 나라를 관계를 더 좋게 해도 될 똥말똥한데 이딴 식으로 엉망으로 해놓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 이스라엘을 한번 봅시다. (2007년에도) 2010년에도 이스라엘 대통령이 오려고 할 때 이스라엘 자체 내에서 폭탄 사건이 있었다고 국빈 방문을 실무 방문으로 이스라엘은 하고 합의도 하지 않는 걸 가지고 실무 방문 수준으로 다루는 데 대해서 그 격도 낮추고 대통령이 와가 서울대에서 명예 박사학위 수여하도록 돼 있는 것도 없애고 그리고 외교부는 하는 얘기가 뭔가 그런 거 처음부터 없었고
우리는 실무 방문 수주라고 알려줬고, 이스라엘은 웃기지 마라. 내가 6월 10일 가기 전에 6월 8일 국내에서 이스라엘 의회와 언론을 두고 국빈 방문으로 한국을 간다고 얘기했다. 에? 이번에 이스라엘이 우리 주한 이스라엘 대사를 통해 한국 정부에 타진을 해봅니다. 그것도 지금 오는 것 아니에요. 연말이나 내년에 오겠다고 타진을 했는데 노했다라는 거. 설사 강력하게 노를 안 했더라도 물론 그 대사도 관심이 없어 보이더라 했습니다. 관심이 없어 보이더라. 무관심하더라. 대사가 주한 이스라엘 대사가 제안하는데도 한국 정부가 관심이 없어 보이더라고 점잖게 얘기를 했지만, 그걸 받아가 쓰는 터키 언론이나 이스라엘 내의 언론은 거절했다로 나오고 있어. 거절했다. 우리 엿먹이는 겁니다. 세계 각국에 다 알려주는 게, 특히 미국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한국이 이런 나라야. 제가 왜 반대했다는 거, 왜 이스라엘 못 오게 했다는 얘기는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미국보다 이스라엘보다 UAE보다 북한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지금 김정은 눈치가 더 중요한 거야. 북한하고 제일 가까운 나라가 이란이 지금 꿈꾸는 게 중동에서 종주국으로 서는 게 목표.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면 바로 눈을 돌릴 때가 이란입니다. 한국은 떡 주무르듯이 주무를 수 있으니까 됐고, 이란, 한국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맹방이에요. 맹방. 핵기술, 미사일 기술 갖다 주고 돈 받고, 그 자료를 이스라엘 모사드가 500kg이나 해당하는 자료를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하고 1962년부터 이 국교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란도 62년부터 갖고 있어요. 북한은 이스라엘하고 국교도 없습니다. 우리 혼자 질겁을 먹고 이스라엘 대통령 오지 마라. 니 오면 내가 김정은한테 찍힌다. 뭐 국내 언론은 그럴듯하게 판문점 선언을 찬성을 안 해주니까 환영 안 해주지는, 웃기지 마세요. 그런 걸 가지고 판문점 선언 환영 안 해준다고 한 국가에, 그것도 동맹국에, 동맹국의 최절친인 국가가, 혈맹의 최절친인 국가가, 바로 동생이 한국을 온다는데 오지 마라. 지금 문제 터지면, 경제 문제 터지면은 지금 일본이 97년처럼 우리를 도와줄까요? 통화 스와프 쉽게 예스 해줄까요? 절대 안 해줍니다. 최근 인도 태평양 사령부에 공동훈련을 하는데, 한미 공동훈련은 멈추고 있어도 미일 공동훈련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미국은 일본이 빠른 시일 내에 가질 수 있는 전력을 최정예화, 최현대화하라고 계속 밀어붙입니다. 한국 없어도 된다는 거죠. 인도, 일본, 대만, 호주, 뉴질랜드만 있으면 중국 봉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한미일 훈련에도 적극적이지 않은데, 더 나아가서 국가 간에 협약한 내용을 전 세계가 보는데 공개적으로 잘못됐다 하고 깬다? 내가 국가라도 참지 않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놔놓고 국가가 어려워진다? 안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 돌아설 데가 없어요. 중국? 얼마만큼, 언제까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고? 우리 도와준 것도 없어요. 물건 사고 판 것 뿐입니다. 안보적으로 우리 더 방해하죠. 사드
철수하라고 난리를 치고 17개월 동안 우리 기업인들을 얼마나 우리 김의겸 대변인 그 시적인 표현을 하면 갈라지는 논바닥을 보는 심정으로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그 국민들한테 중국 때문에 애먹은 걸 표현할 때 좀 그렇게 쓰세요. 외교는 적폐청산이 아니에요. 기분 나쁘다고 깜빵에 잡아였고 꼴보기 싫다고 제목 뒤집어 씌우고 깨끗하게 한다는 명분하에서 과거에 잘못 저지른 것까지 다 들고 나와가지고 덤태그로 뒤집어 씌우고 적폐청산도 반드시 부메랑이 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외교도 반드시 제대로 하지 않는 외교는 부메랑을 맞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부메랑은 감정적인 것만 아닙니다. 경제 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트럼프가 조용한 이유, 국내에서 자기 자신의 탄핵 문제, 지금 앞으로 민주당이 2달 동안 끌고 나올 그 가능성이 하원에 소추되어질 가능성이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도 있고 선거에 집중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꼭 북쪽을 직접 때리는 것만 생각할까요?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이스라엘의 모사드입니다. 그 능력, 그리고 CIA의 준 군대, 패라밀리타리. CIA 여러분 준 군대 패라밀리타리 파워가 얼마나 큰지 모르죠. 제로니모 작전, 빈 라덴을 찾고 정보를 만들고 정보 찾아내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게 패라밀리타리의 역할이에요. CIA 소속. 머리만 쓰는 게 아니라 미국이 가지고 있는 특수 부대, 이상의 파워를, 훈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돌릴 수가 없어요. 이미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엔이나 이스라엘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까지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그들의 외교 정책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우리는 이미 쏟아놨습니다. 엎어진 물입니다. 참 기가 찹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많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